저희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글로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글로벌 이슈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갖다가 분석하는 기사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의미 있는 기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산업과 관련된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일단 이제 간단하게 한 문장을 요약해드리면 미국 기업에서 상위 시총 12기업이 10개 기업이 모두 반도체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반도체 쏠림이 큰 게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투톱만 갖고도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쏠림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미국도 그에 못지않게 해서 상위 10개 기업을 갖다가 시총 10개 기업을 추려봤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다 반도체 기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FT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을 그대로 이제 시청에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10대 기업이 모두 다 반도체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집중 조명한 기사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초과 수요는 계속된다입니다. 이게 기사에 담긴 내용일까요? 예, 그 초과 수요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지난주부터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 무슨 말씀이냐면 초과 수요를 해소하고자 우리나라가 이제 광주에다가 무려 800조 넘는 반도체를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그러면 지금 팹 하나에 한 30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30조에 대한 것이 무엇을 차지하는 30조나 들어가느냐. 거기에 중요한 장비들이 다 채우면 30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그런 장비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광주 반도체 800조 투자가 발표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 증시에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과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역으로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초과 수요가 해소된다면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반도체 주가 이끌어왔던 초과 수요인데 초과 수요가 해소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맥락에서 지난주에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메타의 어떤 그 유유 그 컴퓨팅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쓰겠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빚어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지만 어쨌건 초과 수요가 해소된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은 그러면 더 이상 반도체 올라갈 필요 없겠다, 올라갈 수 없겠다라는 인식이 퍼지기도 하고 이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주가도 지난주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실제로 이제 해소되는 것이냐라는 것 관점에서도 FT가 간단하게 매출에 썼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마이클 버리의 끝의 시작입니다. 요 사실 워딩은 지난주에 나왔어요. 예, 예.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실제로 끝의 시작인 건지. 예.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이클 버리가 유명사를 떨치게 된 계기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사실은 마이클 버리가 금융위기가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주택 공급에 있어서 주택 시장에 있어서 불필요한 계약서를 남발하는 바람에 이제는 이제 그걸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이 때문에 전체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라는 거를 마이클 버리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뭐 그게 사실 제가 볼 때 뭐 어려운 전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빅쇼트라는 드라마를 영화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당시 은행들이 걔한테도 진짜 그 은행에 담보를 줬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저질렀기 때문에 그 금융시장과 전시장이 무너진 것인데 이걸 마이클 버리 예측했다.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면 마이클 버리가 또 유명사를 떨치긴 했는데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이클 버리가 AI에 관련된 많은 칩들을 갖다가 분식회계를 했다. 왜 분식회계냐? 보통 이제 그 고가의 칩을 갖다가 사서 장착을 하면 3년 정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 11월에 얘기했죠. 야, 니네는 왜 엔비디아 GPU를 갖다가 5년을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냐? 이게 분식회계 아니냐?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한 번 또 유명세를 떨쳤어요. 그 때문에 또 엔비디아 주가가 또 내려가는데 일조를 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마이클 버리의 어떤 AI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몰이해다.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이걸 갖다 감가상각을 다뤘는데 어떻게 다뤘냐면은 야, 이제 3년 안에 이제 그 감가상각이 끝나니까 그러면 엔비디아의 칩 H100 블랙웰 이런 것도 3년이 끝나가니까 뭐 H100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에 끝나가죠. 3년에 감가상각이 끝나니까 그러면 H100을 또 사야 된다. 이런 면에서 엄청난 이제 엔비디아가 돈을 번다. 뭐 엔비디아가 뭐 고점 논란이 있었는데 그 고점 논란은커녕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이것도 똑같이 약간 시장에 대한 모래에서 비롯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같으면 일반적인 어떤 칩이라면은 3년을 갖다 감가상각을 주는 것이 맞지만 HBX 같은 경우도 이제 3천만 원, 칩 하나 3천만 원이죠. 이런 것도 고가의 칩을 갖다가 3년짜리 감가상각을 준다면 칩을 잘못 만든 것입니다. 내구성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각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 모두 이 GPU에 대한 그 엔비디아 그 HBX에 대한 모래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클 버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전문성 있고 능력이 있지만 적어도 AI에 대해서 AI 칩에 대해서 이해도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광주 반도체 800조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초과 수요가 해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마이클 버리 의견을 달았는데 여기 FT는 뭐라고 이제 반박을 했냐면 빨라야 3년이다. 빨라야 3년이 지나야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반도체 칩이 나오는데 무슨 뭐 초과 수요가 끝나는 것이냐라는 것이 FT의 입장인 거고 저는 FT도 사실은 좀 이해도가 낮다 봅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시면 최태원 회장이 이 자리에서 다른 곳에 무슨 얘기했냐면 야 우리 용인산단에 우리 지금 짓고 있는데 용인산단에 빨리 좀 이렇게 가동을 해주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용인산단이 언제 이제 토지 매입을 갖다 결정했냐? 19년에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토지 매입이 끝난 다음에 지금 언제 칩이 생산되느냐? 내년에 칩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9년도에 결정을 했는데 내년에 칩이 생산되기 27년이죠. 횟수로 9년이 걸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잡음이 생겼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용인산단만으로 제대로 좀 가동해서 도와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광주에다 800조를 투자한들 이것이 3년 안에 나온다는 것은 FTA도 너무 안이한 인식이고 제가 볼 때는 설령 발표대로 할지라도 3년에는 절대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마이클 버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입장 그리고 지금 이제 마이클 버리의 입장이 사실은 AI의 수요가 투자가 많이 되면서 점점 더 이게 이제 초과 수요의 국면을 좀 해소할 것이다라는 그 스탠스와 비슷한 건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정반대의 스탠스에 있는 두 사람이 AI 관련해 아까 감가상각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 감가상각 논란은 작년에 끝났죠. 왜냐하면 마이클 버리 작년 11월에 감가상각을 3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니네 왜 5년을 했냐. 그 영업이익을 확 늘린 거니까 분식회계다라는 게 마이클 버리 입장인데 그 직후에 무엇이 나냐면 HBX에 대한 중고 제품의 가격이 여전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우리가 PC에서 쓰거나 데스크탑 노트북 같은 건 3년은 잡는 게 맞아요. 그 정도의 어떤 가치죠. 하지만 HBX은 도매로 살 때도 3만 달러. 소면을 사면 9만 달러입니다. 그때도 HBX 처음 나왔을 때 그 정도로 비싼 칩이기 때문에 그런 비싼 칩을 만든 엔비디아가 다른 일반 칩처럼 우리 GPU 우리 그 PC에 깔린 GPU 3년 쓰면 끝나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엔비디아가 잘못 만들었다. 제가 이제 그 분야 관련해서 관련된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3년 안에 끝나면 잘못 만든 거지. 그렇게 3년에 끝나고 분식회계로 관조한 것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베리가 이제 하드웨어, 실체에 대해서는 제 인식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그때로 이제 분식회계 논란이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이해도를 갖고 있는 마이클 버리가 또 이제 광주 반도체를 갖고 초과 수요가 끝났다 말한 거 역시 좀 이해도가 낮은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그러면은 예. 어떤 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일단 전체적인 조망을 FT가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도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반도체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만 쏠린 게 아니고 사실 미국 시장도 쏠림이 있다. 그 정도로 AI 혁명이 엄청난 광풍을 일으킨 것이 최종적으로 시청에도 반영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FTA가 조목조목 뭔가를 썼지만 그중에서 일부가 그러니까 광주에다가 800조 투자한다고 해서 FT는 3년 안에 이게 칩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이제 너무 틀렸다. 너무 안이한 분석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히든 글로벌인데 예. 이 글로벌 기사에 나온 내용을 또 반박을 해주셨습니다. 예.